여기 연금소득은 요게 좀 개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사적연금 있죠. 사적연금이 예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다. 알죠? 요거는 뭐 실기하고는 좀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시험에서 사적연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200만 원인데 회사가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여기 빨간색이죠? 기타 소득은 여기 중요해요. 계산 문제 많이 내고요. 말 문제 많이 내고요. 실기에서 중요하고요. 물론 세무 2급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 보시죠. 워낙 잘 나오니까 다시 꼼꼼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타 소득 있죠?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 실제 쓴 필요 경비가 확인되면 인정이 돼요. 로또 100만, 로또 100만 원, 로또 1,000원? 그죠? 이렇게 필요 경비가 인정되는 소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쓴 것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1번부터 7번 있죠? 1번부터 7번에 해당되는 기타 소득은요. 여기 보이시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필요 경비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필요 경비를요. 네, 이렇게 둘 중에 큰 거 인정해 주. 뭐냐면 실제 쓴 것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벌어들인 거에 80%, 벌어들인 거에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쓴 게 없어도 아래에 있는 네 가지는 최소 60% 인정받는 거고 위에 있는 건 최대 80% 인정, 최소 80%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맥스예요. 무슨 말이에요? 실제 쓴 게 쓰면 뭔 소리야? 실제 쓴 게 크면 큰 걸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실기를 입력하실 때 컴퓨터가 이 소득을 걸면 알아서 이 필요 경비율을 잡아줘요. 됐죠? 잡아주는데 이제 그 필요 경비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득을 입력하시잖아요. 그럼 해당 율을 곱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실제 쓴 게 더 많다라고 하면 숫자를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요게 중요합니다, 많이. 좀 이따 해보시면 알아요. 자, 한번 해보죠. 일단 동그라미 1번 잘 나옵니다. 다 잘 나와요, 여러분. 뭐냐면 공익법인 있죠? 내가 이제 저기 뭐라고 할까요? 뭐 마라톤 대회? 뭐 우리가 뭐 장애인 복지 뭐 마라톤 대회? 예. 그런 데에서 내가 이제 입상을 한 거예요. 입상을 해가지고 또는 뭐 상금, 알죠? 뭐 예를 들어 퀴즈 대회 거기에서 내가 1등을 했대. 그래서 상금을 받았대요. 알죠? 그래서 한 5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거기 상금 받으려면. 그죠? 그래서 그 노력을 최소한 80%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잘 내. 이거는 연말정산 내서 돼요. 세물고 연말정산 꽤 어렵게 내거든요. 이걸로 많이 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익 금액의 80%니까 최소 400만 원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근데 만약에 내가 405만 원 썼으면 405만 원 빼주는 거고. 알죠?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의 입주가 늦어져서 받는 보상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그 아파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간 거예요. 맞죠? 재건축 들어갔는데 실제 입주 날보다 늦어지면 이거 여러분들 보상금 주거든요. 됐죠? 그럼 이 보상금 받아가지고 다시 어디서 살아야 돼요? 모텔이나 이런 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시댁 눈치 보거나. 그러면 그거를 80% 인정 고생하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건 단수 남기. 서화 골동품 있죠? 요게요. 80%거든요.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이 80%인데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면
90%까지 해줘요. 다만, 이걸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요. 요걸 내요. 뭐냐면, 이 서화골동품이 6천만 원 이상일 때만 과세를 합니다. 알죠? 그리고 국내 생존 작가는 과세하지 않아요. 알죠? 국내 생존 작가의 주로 서화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골동품은 100년 넘어야 돼, 100년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국내 생존 작가의 미술품을 과세를 하면 생계가 힘들어요. 맞죠? 근데 국내에 일단 뭐 돌아가셨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어. 아무튼 돌아가셨거나 외국 미술가이면 뭐 보호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하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부터 동그라미 7번 설명용. 뭐냐면 우리가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얘네들을 주로 무형자산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광업권하고 어업권은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산업재산권 중에 뭐가 있냐면 특허권도 있고 상표권도 있죠. 맞죠? 그럼 이러한 권리들은 꽤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광업권이나 어업권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주지 않고 거기에서 좀 권위자, 물론 엄밀히 하면 로비 많이 한 자, 농담이고요. 알죠? 그러면 그러한 권리를 얻기까지 꽤 많은 노력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벌어들인 거에 60%를 인정하겠다. 그래서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도 돼요. 알죠? 조심.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아까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은 원칙이 사업소득이었잖아요. 무형자산 쪽은 여기 원칙이 기타 소로 가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좀 설명. 여러분 혹시 지역권, 지상권 소득세 때 배우셨죠? 우리 지역권이라는 건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설명. 지상권은요, 남의 토지 있죠? 남의 토지 위에 아래, 토지 위에 아래 있잖아요. 아래에 내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그런 거 있죠? 건물, 토지 있잖아요. 토지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토지의 주인이 힘이 세죠? 그래서 혹시라도 건물의 주인하고 토지의 주인이 사이가 틀어졌어. 그럼 토지의 주인이 야 꺼져! 라고 하면 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을 하죠. 설정을 하면 그때는 우리가 한 20년간 토지의 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상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 토지의 주인은. 설정해주고 대가를 받게 돼. 대가를. 했죠. 근데 그거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빌려준 거니까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든요. 거기는 실제 쓴 것만 인정해줘요. 근데 여기는 지상권이 어떤 지상권이라고 돼 있어요? 공익사업. 뭐냐면 대표적인 게 내 토지 있죠. 내 토지를 뭐로 빌려준 거냐면 기지국 같은 거. 중계기? 기지국? 맞죠? 뭐 KT나 이런 데에 우리가 이제 그 와이파이랑 터져야 되잖아요. 데이터랑. 맞죠? 그래서 KT나 이런 이동통신 3사 있죠? 3사한테 내 토지에다가 기지국 같은 걸 설치할 거를 빌려준 거예요. 그럼 지상권을 빌려준 거를 설정하고 대여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건 공익사업에 기여한 거잖아요. 맞죠? 아니면 내가 산의 주인인데 한전에서 여기 산 너무 어두우니까 좀 여기 송전탑 좀 설치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필요해 준 거예요. 설치하세요. 한전이 대가 주거든. 그럼 이건 공익사업과 관련돼 있으니까 네가 받은 게 있으면 최소 60%를 비용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밑줄 좀 치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은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내가 소설가가 아니야. 소설가는 사업소득인 거고. 맞죠? 우리 항상 기타 소득은 일시유발적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시험 어떻게 장난치냐면 다음 중 기타 소득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놓고 갑자기 얘는 계속 반복적인 소득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내가 이제 딱 보고 이게 기타 소득인지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입력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역을 딱 봤더니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요? 보니까. 근데 기타 소득만 입력하래. 그럼 그 소득은 기타 소득 입력하면 안 되는 거지. 되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라 생각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글짓기 같은 거 하다 보면, 요즘은 태블릿으로 하더만요. 저 때는 원고지로 했거든. 요즘도 원고지로 하나? 아무튼, 그죠? 그래서 글짓기 할 때 원고지 4장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그다음부터 머리가 아파. 맞죠? 그거 있잖아. 빨리 다를 빨리빨리 붙여야 돼. 빨리 줄 넘기는 거야. 맞죠? 아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기 쓸 때도 짜증나잖아. 그래서 빨리 다 끊고 다시 이렇게, 어떻게든. 아무튼, 창작의 고통값. 맞죠?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일정한 인적 요역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강연료예요. 강연을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죠. 그 분야의 권위자야 돼. 그렇죠? 권위자야 되니까 그러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니? 60% 비용 빼줄게. 그렇죠?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연말정산,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중요해. 소득세 쪽에서. 여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요. 받아야. 그렇죠? 그래서 현금주의다라는 거, 수령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인정 기타 소득 배우셨죠? 우리 법인세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뭐 법인 사업자도 아니면 맞죠? 개인 사업자도 아니면 그때는 그냥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는 걸로 사유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두드려 맞은 놈은 기타 소득세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인정 기타 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일이 아니라 결산 확정일 내년도에 소득으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별표. 여러분들 왜 여기가 짜증나냐면 기타 소득은 왜 짜증나냐면 기타 소득은 들어보세요. 기타 소득은 다 대부분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 뭔가를 해요. 총 수익 금액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 우리가 소득 금액이란 용어는 비용을 빼기 전이에요, 후에요. 후. 총 수익 금액이 빼기 전이고. 여기 보시면 필요 경비를 차감 후 가지고 대부분 따져요. 그래서 짜증나. 아주 많이 중요하다, 진짜.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은 비용 빼기 전. 여기. 총 수익금, 어디 갔어? 총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비용 빼기 전이에요. 총급여, 총수익 금액 다 비용 빼기 전이고, 소득 금액이란 용어는 비용 뺀 후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소득은 특히 요거 필요 경비 차감후까지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했던 60%, 80% 얘네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 일단 우리 원천징수는 암기 뭐냐면 우리가 원칙은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실게요. 요거 실기로 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보이시죠? 일시적 강의. 아까 필요 경비 60% 인정해 주는 애잖아요. 그죠? 강의하고 100만 원 받았대요. 그럼 이 100만 원은 수익 금액이에요? 소득 금액이에요? 수익 금액 100만 원 받았다? 맞죠? 그럼 원천징수할 금액은 얼마인가? 맞죠? 라고 하면 요거 100만 원에 20% 곱하시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은 수익 금액이지 소득 금액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00만 원은 총 수익 금액이 되는 거고 여기에 60%를 뺀 게 필요형비고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 40만 원. 여기에 20% 곱한 8만 원이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잘 내요. 그거 유념하실게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요 2번은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 중요하죠. 우리 아까 했던 게 이자 배당 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분리. 그죠? 그 다음에 복권, 슬롯머신, 투표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분리고 하시잖아요. 맞죠? 그럼 걔네들도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소득 금액이 0이다라는 거예요. 신고할 금액 없다. 연말정산에서 우리 소득 금액은 신고할 금액. 맞죠? 얘네가요, 3억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다라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말 문제로 몇 번 냈거든요. 그래서 3억까지는 20%고, 3억 초과분만 30%.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연금 계좌 있죠? 연금 계좌는 사적연금이에요. 자, 사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건 연금소득으로 갑니다. 연금소득으로 가면 3%부터 5%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요, 주로 연금의 수령은 일시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불이니까 일시적인 소득이면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5%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노후 생활 대비하려면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꼬박꼬박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질병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뇌물. 이건 실기용은 아니고 이론요. 자, 그럼 뇌물을 원천징수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뇌물을 원천징수하면 미친놈인 거예요, 그거. 그쵸? 그럼 뇌물을 원천징수 안 했다라는 건 뭐예요? 안 낸 거 소득세 안 낸 거예요. 상대방 소득세 안 냈으니까 반드시 좀 이따 하겠지만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뇌물이. 중요할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 종합과세된 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안 된 거라고. 그죠? 그래서 뇌물 받은 놈은 분명히 원천징수 안 당했거든? 그죠? 그래서 신고해야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강제로 신고하게끔 해요? 꿀 안 치고? 그죠? 얘가 신고하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튼, 됐어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참,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세무일급이, 여기서 과세 최저한,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름만 놓고 보면 세금을 최소한 부과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과세 최저한은 뭐냐면 과세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있다고 용어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냐, 여기 슬롯머신 복권 있죠? 요게 200만 원 이하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이게 저 옛날에만 하더라도 복권 5만 원 넘어가면 과세였거든. 맞죠? 근데 200만 원 줄여줬어. 200만 원 올려줬어. 그 다음에 이것 위에 기타 소득 금액은 5만 원 이하 있죠? 5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보세요. 하면.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삐리리 대학에 일시적인 강의하고 10만 원 받았대요. 과세할 금액은 얼마일까요? 없어요. 왜? 5만 원 이하잖아요.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이하. 그렇죠? 그래서 0입니다. 0. 그죠? 이런 거 냅니다. 세무일급.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먼저 따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문구는 대충 설명할게요. 뭐냐면 연금의 수령은 제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연금의 수령은 5만 원 이하더라도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응?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의 수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악용해가지고 5만 원 이하씩 계속 꺼내실 수 있거든. 그거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금의 수령은 계속 5만 원씩 빼내면 되잖아요. 내가 과세가 안 되려면 5만 원씩 계속 빼내면 되는 거예요. 일시불로 계속. 맞죠? 그거 방지해야 되니까 연금의 수령은 제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표, 이거 연말정산. 뭐냐면 일단 우리가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래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시험에 내냐면 보세요.
어떻게 시험이 내냐면 내가 이제 그 상금 있죠. 퀴즈 대회에서 1,000만 원 받은 거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기타 소득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아까 우리 상금은 80% 필요용비 인정되는 거니까 1,000만 원이면 800만 원이 비용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럼 기타 소득 금액 200만 원이죠. 그럼 원칙이 8가지 소득 금액 합쳐서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에서 소득 금액은 탈락인 건데 시험에서 갑자기 네, 세금 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이렇게 내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시험에서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라고 하면 분리과세 선택하는 거고 세금 부담이 최소화되는 걸로 가정한다 라고 하면 원래는 따져야 되긴 하는데 우리 시험 목적사항은 다 분리과세로 선택합니다. 그럼 그때는 소득금액 0인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건 소득금액이 없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 많이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여러분 질문. 결손이면 소득금액 만족, 불만족, 결손. 적자 봤대. 사업소득이나 우리가 양도소득은 결손이 될 수 있거든요. 양도소득도 필요형 인정되니까 결손이면 소득금액 만족할까 안 할까요? 해요. 소득금액은 내가 신고할 소득이다라는 거 소득이 있는 거잖아요. 결손이면 오히려 소득이 음수잖아. 그건 해줘야지 당연히. 당연한 거. 오케이? 결손이면 해줘야 돼. 결손이면 아예 소득금액이 없는 거잖아. 0이나 마찬가지잖아. 해줘야지. 됐죠? 시험에서 결손 냅니다. 조심.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문제. 자,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는 복권이면 했죠? 그 다음에 연금의 수령도 똑같이. 그 다음에 서화골동품의 양도 아까 했어요. 당초에 과세하지 않다가 그 팩트입니다. 근혜 누나 아시죠? 근혜 누나? 누나예요 저한테. 대통령님. 근혜 누나 때 실제로 서화골동 과세하기 시작했거든요. 안 하다가 원래는.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끝낼게.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아까 했죠. 뇌물이요. 원천지수 안 됐으니까 신고해서 내라라는 겁니다. 끝인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이제 기타 소득 자료 입력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맡길 거죠? 제가. 자, 보실게요. 자, 아까 기타 소득자 등록은 이미 다 설명했어요. 이제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있는 장한 자료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기타 소득자 등록에서 내가 등록 막 하겠죠. 아까 이자 배당 소득 쪽에서 막 했었잖아요. 연예인 막 그거 덕케이. 그럼 이제 F2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타 소득자 등록예를. 자, 그리고 귀속연월은 지급 시기랑 똑같습니다. 아까 기타 소득은 무조건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조심하실 건, 필요경비. 요거. 아까 그랬죠. 우리가 실제 필요경비하고 수익 금액의 80% 또는 60%둘 중에 큰 겁니다. 큰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 맞죠? 나머지는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361페이지 펴주세요. 기출문제집 361페이지. 361페이지. 문제 4번에 1번입니다. 문제 4번에 1번. 361페이지 문제 4번에 1번. 네, 회사는 1080번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기존에 입력이 좀 되어 있으니까.
거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여러분들 아시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소득자료 입력하면 알아서 불러오거든요. 직접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음, 그냥 수입 시기하고 지급 연월 입력하고 나가시면 끝나요. 음.
여러분 보실까요? 해석하셨죠? 자, 보실게요. 다 입력은 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 정진우, 여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뭐냐면 대부분 여기 이제 정진우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을 건데, 여기 소득급은 찾는 게 핵심, 소득급은 찾는 게. 예, 뭐냐, 거기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원고료라고 되죠, 원고료. 그러면 여기에서 원고를 찾는 거예요, 원고. 그럼 여기 원고료 등이라고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원고료 등, 그럼 일시적인 문예 창작이니까 60% 필요형 비율 걸려야 되는 거예요. 확인 꼭 해주셔야 돼요. 하시면 여기 60% 걸려 있죠. 이렇게. 맞죠? 요거는 할만한데, 근데 이제 김여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산업재산권 대여료니까 이것도 60%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은근히 못 찾으시더라고. 먹으면 돼요, 뭐. 아까 우리 산업재산권 나오면 뭐가 있었어요? 광업권, 어업권. 여기. 광업권 등 요게 무형자산 쪽이에요, 무형자산 쪽. 요겁니다요. 맞죠? 지역권 등은 요 공익 그쪽이고. 아, 여기? 그래서 요거 광업권 등입니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돼요. 네, 요거 걸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60% 똑같이 걸려요. 되셨죠? 이렇게. 예.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 자료 입력 들어갑니다. 전부 다 5월 3일이네, 그죠? 5월 3일. 네, 그럼 F2번으로 정진우. 보니까 여러분 정진우는 여기 필요경비가 확인 불가하죠? 그럼 필요경비 확인 불가니까 60% 인정받으면 되겠죠? 정진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정진우는 지급 총액에 100만 원 입력하면 알아서 60%는 60만 원 걸어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소득 금액이 이게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아까 우리 몇 프로라고 했어요? 기타 소득 원칙이. 기타 소득 금액이 20%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가 되겠죠, 여러분들? 계속 20%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알아서.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요거 60% 하면 얼마냐? 90만 원이죠. 근데 입증되는 게 100만 원이니까 얘가 더 커요. 맞죠? 더 크니까 9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핵심. 그래서 여기 김여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150 입력하면 컴퓨터가 60% 알아서 여기 60% 곱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실제 쓴 게 더 많죠? 많으면 개로 입력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요? 이것만 조심. 기타 소득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죠? 또는 만약에 이 기타 소득이 아까 했던 직무 발명 보상금 1,500만 원이다라고 여기다 1,500 넣지 마시고 800만 원만 7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원천징수 비과세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 때리는 거지. 그렇죠? 조심하시고 또 되셨죠? 이렇게.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어차피 불러와요, 이거. 해보면 자,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가지고요. 전부 다 5월이죠? 그렇죠. 기타 소득이니까 귀속 시기랑 지급 시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5월 달로 전부 다. 뭐야? 그럼 여기, 물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타 소득 해서 10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150이었죠. 총 지급 총액이. 그래서 여기 그 외 2인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걸로 세팅이 돼요.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좀 눌러보실래요? 뭐냐? 혹시 높아시면 예전에 한번 이거 낸 적이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내가 만약에 여기 내가 만약에 법인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법인한테 주면 여기 입력하는 란이 없죠. 내가 만약에 내가 법인한테 돈을 빌렸대. 했죠? 그러면 이거 원천징수 해야 되잖아요. 법인한테 돈 빌리면. 이것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 비영업 대금이 이게 법인세 똑같이 있거든. 맞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법인이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없다 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부표 클릭하시면 돼요. 한번 클릭해 보세요. 부표. 클릭하시면 쭉 내리시면은
네, 여기 법인 원천이라고 있어요. 법인 원천. 그죠? 원천이라고 있고, 여기 비영업 대금액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입력을 하시면 알아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입력할게요. 뭐 100만 원, 25만 원, 25%고 지방소득세 제외니까 이렇게 되겠죠? 하고 여기 납부색 가면 이렇게 알아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알죠? 부표.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거 근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직접 넣으래.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끝이에요 이게. 맞아. 지금 문제는 직접 입력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 누르시면 끝납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